네, 안녕하세요. 다크맨입니다. 지난 시간에 4강 때는 우리 배대지랑 그리고 3PL 이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관련돼서 자세히 잘 알려드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 셀러픽이 갈수록 많이 발전되고 있죠. 프로그램이 나오고 배대지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크게 확장되는 이런 플랫폼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다 사용하고 있어요. 반자동 프로그램은 셀러픽 말고는 벗어날 수가 없다. 만약에 다른 타 프로그램에 들어갔다가 막혔어. 어디로 와요? 셀러픽으로 옵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온 셀러픽이다 라고 이제 대표님이 이제 만들어주셨는데, 진짜 말 그대로 우리 대표님들이 막 돌아와요. 셀러님들이 막 돌아오기 때문에 진짜 그 이름대로 돌아오는 듯이 셀러픽이 그만큼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세무 관련된 얘기도 있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까, 이것도 고민이 있으실 건데 그것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S 진행 있잖아요. CS 진행도 이거 진짜 CS 하나로 저는 매출을 올리는데 CS가 없으면 진짜 저는 아마 매출이 바닥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크무비 상품 위주로 하잖아요. 다크맨이라고 하면은 거의 크무비 상품이라고 위주로 판매하고 있다라고 다 인지가 됐을 거예요. 근데 크고 무겁고 비싼 상품은 왜 CS를 통해야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대표님도 만약 고객 입장으로 물건을 샀을 때 큰 건데 그리고 크고 비싸, 그럼 뭔가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직접 직구 거래하지 못한 경우에는 셀러 혹은 구매 대행 업자들한테 이제 맡겨가지고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셀러들한테 연락 수단이 잘 돼야 될 텐데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고객들이 겁이 나서 반품을 할 때가 있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카카오톡 자동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놨고, 두 번째는 전화로 진행할 수 있고, 세 번째 메시지까지 진행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고객이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걱정이 안 되게끔, 안심할 수 있게끔 CS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CS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린 대신에 셀러픽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실행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5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마지막 강의인데 좀 아쉽긴 해요. 아쉬운데 그래도 이 마지막 강의를 대표님들한테 어떻게 더 정확하게 잘 알려드려야 될까 해서 마지막까지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는 것 같이 소명 자료예요. 소명 자료, 셀러픽에서 정상관리 그리고 종합정상관리를 들어가시면 소명 자료가 나옵니다. 3개가 나오죠. 그래서 세무 소명 자료, 그 다음에 인보이스 자료, 월 세금 계산서, 이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3개를 월 말에 조회를 눌러주시면 돼요. 물론 셀러님들이 안 눌러주면 셀러픽 쪽에서 눌러주긴 해요. 근데 편의상 대표님들이 눌러주시면 가장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켓 계정과 사업자 등록증이 맞으면 소명자료 데이터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증과 마켓 계정이 다를 경우 소명자료 데이터는 엉망이 되어 부가세 신고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문제가 생긴다. 이 뜻은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1개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1개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2개, 3개, 4개, 5개 있으신 분들은 계정을 하나씩 만들잖아요. 회사명 땡땡 1 사업자, 땡땡 2 사업자, 땡땡 3 사업자, 땡땡 4 사업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하나씩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마켓 계정을 그 사업자 맞게 이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업자 1계정이 사업자 2계정에 있는 마켓 계정과 섞여 있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섞여 있으면 나중에 세금 내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딱 사업자 계정에 마켓 계정과 같이 이제 동등해야 이 세금 계산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잘못되면 이 가산세 부과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수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경험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업자가 총 9개 있습니다. 9개가 있는데 제가 사업자 9개를 A 사업자 쪽으로 완전히 합쳐버린 거예요. 합쳐버리니까 나머지 2부터 9까지 사업자는 세금 처리를 못했겠죠. 그럼 무조건 가산세가 되는데, 다행히도 누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누구냐면 셀러픽 쪽이었어요. 셀러픽이 내가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세금 처리를 못하고 있다. 근데 그게 부가세 신고 기간이었거든요.
그때 내가 만약에 요청을 제대로 못했으면 전 진짜 세금 폭탄 맞았을 거예요. 근데 셀럽픽 쪽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이만큼 성장이 되는데, 아무튼 이제 세금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이 걱정하시지 마시고, 셀럽픽에서 많이 정산 관리에서 있으니까 거기서 다운을 받고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가 진행이 돼요. 그때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고, 5월 달에는 종합소득세 5월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간이가세자는 부가세 신고가 1월, 종합소득세는 5월. 일반 가세자랑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1월, 7월, 종합소득세는 5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이것도 가장 중요하니까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다음, 어떤 상품을 올려야 할까? 자, 시즌성. 크리스마스, 할로윈. 이건 정해진 시즌성이죠. 곧 할로윈도 다가옵니다. 언제죠? 10월 31일.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 정해진 시즌성이에요. 비시즌성은요, 그대로 있는데 비시즌성은 시즌이 안 타는 상품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시즌성은 의자, 책상, 선반, 트롤리, 이걸 말하죠. 자, 계절성. 우리 의류 같은 경우는 많이 타죠. 봄, 여름, 가을, 겨울. 트렌드도 많이 타지만 계절이 가장 많이 타요. 그래서 의류, 잡화 이쪽도 많이 늘어나는데, 특정하게 판매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쪽 부분도 기사를 잘 통해서 분석을 하고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됩니다. 무크비, 무겁고 크고 비싼 것이죠. 크무비, 무크비 똑같은 말입니다. 전기자전거, 농기구, 흔들의자, 로드자전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거의 많이 판매를 했어요. 많이 판매를 하면서 부업을 하신 분들은 당연히 못해요. 당연히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진행을 했었을 때가 부업에서 전업으로 왔을 때, 그때 이 크무비 CS를 많이 진행하거든요. 그때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부업으로 만약에 상품을 크무비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반품이 와. 근데 이 반품 CS도 직장에서 전화가 계속 와, 고객한테. 이거 잘못 왔어요. 뭐 부품이 파손돼서 왔어요. 이러는데 CS 하나씩 다 챙겨줘야 되는데, 이 부업으로 괜히 크무비 도전하다가 마지막에 반품으로 뒤통수 딱 맞으면 얼마나 큰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업일 때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크무비 같은 경우는 진짜 마진 계산을 잘 하셔야 된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크무비 강의는 제가 또 올려드렸거든요. 댓글에도 있고, 만약에 크무비 강의를 온라인으로 듣고 싶다 하면은 제가 단톡방이나 아니면 링크를 좀 띄워드릴게요. 아니면 여기 댓글에다가 제가 띄워줄 테니까 크무비 강의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뉴스나 네이버 기사. 이 경제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렌드에서 많이 갈려져요. 그래서 이 기사도 잘 봐야 됩니다. 제가 네이버에 경제 관련된 것도 구독을 하라 했거든요. 제 수강하신 대표님들도 그렇고, 저랑 같이 스터디 공유한 대표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쪽 기사를 구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전자제품은 키보드, 블루투스 스피커 이쪽 중심으로 좀 잘 나가서 판매를 하시면 되고, 공구도 전지가위, 해머드릴, 전기톱. 공구도 하나 나가면 계속 나가요. 그래서 이 공구 상품도 잘 파보시면 꾸준하게 나갈 상품이기 때문에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겨울에 잘 나가거든요. 저 겨울에 전기톱을 몇 개 판매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량 프로그램 올렸을 때도 나가고 반자동 올릴 때도 나갔어요. 그래서 공구는 꼭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가구, 가장 많이 나갔었던 건 전 흔들의자였어요. 흔들의자였고, 안락의자, 테이블, 대나무 흔들의자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거의 웬만한 거는 흔들의자 쪽에서 많이 나가서, 대나무 흔들의자 같은 경우는 여름에 많이 나가죠. 시원하니까. 근데 그때 나갔다. 봄에서 여름에 많이 나가고, 가을, 겨울에는 대나무 흔들의자가 안 나가요. 커버가 껴있는 흔들의자 나가니까, 그리고 흔들의자 나가니까 흔들의자는 올리시고, 대나무 흔들의자는 안 올리시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패션 의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렌드 많이 타지만 항상 정해져 있죠. 뭐 원피스, 항공 점퍼, 다디건, 그린 바지, 페인트 바지, 조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조끼도 우리 겨울에 한 단계만 더 생각해 봅시다. 조끼 중에 발열 조끼가 있잖아요. 발열 조끼를 올리면 또 나갑니다. 근데 이걸 들은 사람들 또 많이 보고 올리시겠죠. 근데 올린다고 해도 어차피 팔릴 사람 팔고 안 팔릴 사람 안 팔아요. 안 팔린다 해도 또 서운해? 의미 없어요. 왜냐면 팔 건 진짜 무지무지 많거든. 근데 이 상품 뺏겼다, 회사 상품인데 또 이게 뭐냐 하는데, 만들면 되지. 자꾸 뭐 뺏겼다 뭐 이렇게 서운해하고 그래요. 다시 만들면 되니까
굳이 서운해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이 리스트를 좀 알려드렸어요. 이 리스트랑 플러스 캘린더에다가 내가 자세히 그 상품 키워드 더 적어봐요. 내가 어떤 상품을 더 올려야 될지. 이 상품에 대해서 이거를 이 키워드에 대해서 좀 더 파볼까? 이 상품이 또 주문이 더 잘 들어와. 이 상품이 잘 들어오면은 연관된 상품을 더 끌고 와서 더 올려볼까? 이 계열대로 더 가면 더 좋아요. 그럼 매출 성장이 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들은 항상 저는 꼼꼼히 보고 업로드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판매해야 될 상품들도 알려드렸는데 판매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 것도 알려드려야죠. 가장 위험한 게 뭘까요? 가장 위험한 거 어린이용품. 14세 이상부터 판매 가능하대요. 어린이용품 안 되죠. 그리고 브랜드 짝퉁. 브랜드 상품은 팔면은 어떻게든 소명해서 잘 풀렸어. 근데 가품은 어떻게 봐줄 수가 없다. 가품 같은 경우는 진짜 짝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완전히 마켓 퇴점 플러스 소송까지 갈 수가 있어요. 잘못되면. 그래서 반드시 브랜드 짝퉁 절대 판매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브랜드 상품으로도 판매하지 말아야 될 카테고리도 밑에 나와 있죠. 골프채, 골프 가방, 낚시용품, 신구류, 주의 돼 있죠. 가장 위험한 거예요.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릴까요? 자, 지재권 문제되는 상품 대표 이제 보양, 모드그린, 다이노텍, 다이와, 데카트론, 네이처하이크, JST나 다이소. 자, 피규어 쪽에서도 가장 중심적으로 공격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디귿 회사인데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그 디귿 회사에서 피규어나 일본 정품은 상관이 없는데 중국 걸 판매를 계속 했어요. 계속 판매를 했는데 이거를 판매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폭탄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셀러분이 그걸 폭탄을 맞고 합의금을 무지무지하게 물어줬거든요. 그래서 일본 구매 대행을 해서 정품을 팔지 않는 이상 중국 구매 대행은 진짜 피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의료기기 판매 업종 추가를 하면 가능한데 가능하면 안 하신 쪽으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영업 허가증이 있어야 하는 품목도 이제 식기나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이쪽은 먼저 교육을 듣고 그 다음에 수료증을 받고 그 다음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외 구매 대행 팔지 말아야 할 거라 해외 구매 대행으로 상품을 팔아야 될 상품들을 이 카테고리를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식재산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대량 프로그램과 반자동 프로그램 지식재산권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줄여서 지재권이죠. 예를 들어 실수로 골프용품을 업로드하였다가 다른 한국 총판에서 지재권 메일이 날아왔대요. 근데 네이버 스스는 가능하면 브랜드를 피하고 쿠팡에서 메일이 많이 오는데 메일 답장을 드리고 상품을 삭제하면 된다. 지옥션은 과감하게 정지가 되면 정산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1년 정지가 먹고. 그래서 이 점도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되고, 저도 한번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정지를 먹었던 게 있어요. 물론 다시 풀었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다른 유튜브도 많아요. 이 정지가 됐을 때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까? 이 지식재산권 문제로 소명이 왔는데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를 또 항상 의문점이 생기죠. 그런 것도 다 유튜브에 검색해서 해결점이 다 있으니까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질문 있죠. 만약에 경찰서나 법률사무소에서 등기나 연락이 왔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와요. 내가 만약에 이 셀러가 계속 전화가 왔는데, 너 이거 내 상표 이렇게 해놓고 너 상품 내가 판매하는 게 맞아? 아니, 나한테 허락도 없이 그냥 판매하는 게 맞냐고. 나랑 합의하자 하면서 하자고 하죠. 소송까지 막 겁니다. 근데 나는 판매한 게 없어. 근데 그걸 또 떨고 사과하면 죄송합니다. 다음에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진짜 정말 잘못된 거죠. 왜 죄를 인정하고 왜 그 사람한테 고개를 숙여요? 판매하지도 않았으면서. 만약에 경찰서까지 간다고 쳐도 굳이 내가 판매를 안 했다고 잘 증명만 하고 나오면 아무 일도 없을 거고 합의금도 낼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겁을 낼 필요도 없고 전화도 받지 마세요. 전화도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냥 받지 마세요 라고 저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법률사무소에서도 등기나 연락이 왔어도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대량 프로그램 같은 경우 지재권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약간 위험하죠. 그래서 이것도 감안하시면 되는데 반자동도 없진 않아요. 가끔 있어요. 그래서 반자동 프로그램을 상품을 수집을 했다. 그러면 키프리스를 활용하세요. 키프리스를 활용해가지고 만약 국내에 깔려 있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안 하시면 되고 있으면 안 하고 없으면 도전해보면 되죠. 뭐 간단하잖아요. 소명도 뭐 이렇게 어렵고 겁을 내요. 하면 되지. 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잘 알고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품이랑 좀 CS 진행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셀러픽에서 반품 지시 진행을 클릭을 하잖아요. 우리가 국내 배송에서 국내 배송 중에서도 반응이 돼요. 거기서 반품 지시를 하면 되죠. 또 보관하고 폐기해주세요. 이 둘 중에 하나 나오는데 보관해주세요를 하면은 셀러픽 창고로 이동이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셀러픽 측에서 CJ 대한통운에서 수거 요청을 하면 또 수거 요청을 해서 셀러픽 창고로 이동하고 또 우리가 고객센터에 올려놔요. 올려놓으면 우리 사업자 주소로 반품권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셀러픽 요청하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절차대로 원클릭 하나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하나씩 활용해 보시면 돼요. 나는 반품까지 일부러 가벼운 걸로 반품을 들어오게끔 해서 원사이클 하나 돌았으면 좋겠어요. 대표님들이 셀러픽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는지를. 나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셀러픽 시스템을 갈수록 업데이트는 되는데 그 UI가 계속 어렵다고 해서 다른 단톡방이나 다른 데서 왜 푸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다 사용해 보셨어요? 저도 지금 이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셀러픽 기능을 다 사용해 본 거 없어요. 근데도 어떻게든 사용해 보려고 노력하고 좀 더 내가 하나하나씩 알려드릴 때마다 기능을 설명해 드리려고 유튜브 이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께 앞에 나오잖아요. 뭐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자유일 수 있죠. 뭐 셀러픽 별로면은 뭐 딴 데 갈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하나를 붙잡았으면 좀 끝까지 잡고 계속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자, 그래서 CS 진행은 카카오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해요. 셀러픽에서도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무급일 경우에도 무조건 고객님께 간부가세 비용과 경동택배 비용을 전화로 꼭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카카오만 이제 진행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항상 자동화 시스템만 믿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상품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라는 생각하면 안 되고 중간마다 이게 잘 가고 있는지 확인을 또 해줘야 됩니다. 왜냐? 내 물건인데 내 물건이 고객한테 잘 가야 되는데 그냥 남일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리고 경동택배 비용을 전화로 꼭 안내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안 하고 그냥 착불로 선택해 놓으면은 고객이 또 오해합니다. 그 점 참고 부탁드리고, 단순 변심일 경우에 반품 배송 비용 부담 안내 또 안내해 드리고, 상품 파손 그리고 상품 문의 빠르게 응답해 줘야 마켓 선호도도 높아집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 통관 고유보호는 뭐 그 외 여러 사항들이 많겠지만 직접 경험을 좀 쌓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고객들이 자꾸 개인 통관 번호를 안 준다고 하죠. 근데 쿠팡을 예를 들어 볼게요. 쿠팡 마켓에서 개인 통관 번호를 입력 안 하고 개인 통관 번호 고유번호 같은 경우는 입력을 해야 쿠팡에서 결제가 되는데 가끔 막 고객들 대충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렇게 해놓고 그냥 내보내잖아요. 그리고 결제가 되긴 해요. 근데 이걸 셀러님이 수정을 해줘야 고쳐줘야 통관이 되고 고객한테 배송이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뭣도 모르고 자꾸 그 고객님이 통관번호도 안 주고 이러면은 통관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한테 뭐예요? 배송이 묶이니까 계정 정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판매 정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배송 지연이 되면 우리 쿠팡 알잖아요. 얘네 빨리 상품 배송 안 해주면은 거의 정지될 확률이 높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꼭 참고하셔야 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고, 제가 전자책에서도 알려드렸어요. 제가 전자책을 다 읽어보셨겠지만 업체 직송, 직접 배송을 선택해서 하고 고객님한테 CS를 잘 진행해서 일단 정지는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지는 막고 상품만 잘 배송하고 있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면서 고객한테 말씀드리고 업체 직송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CS를 진행하면 됩니다. 자, 이론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를 알려드렸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자세히 좀 알려드릴게요. 셀러픽 플랫폼에서 반품 지시 진행. 자, 맞죠? 자, 택배사 수거 계약. 네, 반드시 반품 수령하기 전 고객 사진 요청과 배대지에서 검수된 사진을 확인할 것.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킥보드 하나 상품을 이제 반품이 들어왔었는데 이게 참 웃겨요. 아예 새 상품으로 들어온 반품이 있었고 그냥 완전히 상품을 쓰고 반품을 했어요. 똑같아. 고객들이 요청한 거는 반품해주세요, 반품해주세요. 근데 새로 하신 분들은 당연히 단순 변심이어서 깔끔하게 반품 배송비 내면서 반품해줬고, 기존 사람은 뭐 조금 안 됐다고 파손됐다고 그냥 바로 반품해달래. 그리고 또 킥보드가 가끔 약간 반조립이에요. 간단하게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님들이 완전 조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반조립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안장 그리고 핸들 뭐 이쪽 부분이거든요. 그거 금방 하잖아. 근데 금방 하는데 고객님이
뭐 하나 안 된다, 뭐 나사 뭐 빠졌다, 충전 어떻게 하냐, 안 된다, 뭐 이러니까 화가 난 게 뭐냐면 상품을 다 분해시켜가지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이거 다 조립하라고.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진짜 이런 분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2달간 동안 CS를 계속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감당하게끔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고민했죠. 잠들 설치면서 진짜 놀랐어요. 아니 이런 경우가 있나, 진짜 참 놀래죠 저는. 그래서 저는 결국 어쨌든 간에 이 고객은 원했던 게 할인이었어. 좀 더 할인해서 깎아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돈을 좀 요구를, 금전적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해드렸죠. 하니까 잠잠해지더라고요. 그걸 바라면서 계속 2달 동안 저를 괴롭혀온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딴 얘기 좀 많았는데 그렇게 길게 CS 하면 좋지 않다. 반품 진행하면은 그냥 깔끔하게 반품 진행해주는 게 좋아요. 자, 금호비 상품은 되도록이면 반품 안 하고 할인 적용이나 수리비 지원 혹은 부품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금호비 상품은 웬만하면은 진짜 반품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쪽으로 하고 할인 적용을 해서 수리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뭐 부품을 지원해 준다든지 할인 적용해 준다든지 어떻게든 빠져나가서 어떻게든 지원해 주세요. 그 상품 반품 맞잖아요. 그 다음부터 일을 안 하고 싶다니까. 진짜 어쩔 수 없는 일 말고는 제 생각에는 소모비 상품을 하지 말든가 진짜 한 번 할 때 잘 하시든가 해야 돼요. 자, 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밑에 읽어보시면 고객이 상품을 0달차로 다른 장소로 옮겨서 부품 부족으로 반품을 하셨는데 하필 경동택배는 주소가 변경된 거는 수거가 안 된대요. 그 시스템이 경동택배는 그 수취인 주소 있잖아요. 처음 갔던 주소지에만 회수가 가능하대요. 근데 이 상품이 딴 주소로 갔어. 경동택배가 안 움직인대요. 내가 직접 가까운 경동택배로 움직여야 되는데 금호비가 그냥 내가 가벼운 상품 들고 그냥 갈 수가 있는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감당하지 못했던 건데 또 용달로 하면은 한 10만 원 정도 들 것 같고 애매한 거죠. 근데 이거를 셀러픽한테도 연락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했는데 이건 답이 없다고. 진짜 어떻게 해야 돼요? 대표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는데 킥이라도 불러드릴까요? 하는 거예요. 킥도 솔직히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저랑 아버지랑 같이 직접 반품 수령하고 갔다 왔죠. 평택이었어요. 현 주소에서는 수원이었는데 평택으로 갔어요. 물건이 고객님이 필요하다고 평택으로 옮겨놔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아무튼 여러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 상황들이 많아가지고 잘 해결하셔야 되는데 대표님들이 이걸 잘 감당해서 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든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걱정하지 말고 저도 했잖아요. 저도 20대 중반 이제 청년인데 했는데 그 이상이신 뭐 30대, 40대, 50대, 60대 그 이상 대표님들은 더 못하시겠어요? 저보다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말했던 CS 진행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이게 바로 그 셀러픽의 카카오 알림톡 전체적인 시스템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처음에 이 오른쪽을 보시면 자, 개인 통관 고유번호 안내부터 먼저 가요. 안내부터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고객한테 먼저 가서 통관번호 입력해주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오류가 났다든지 뭐 잘못되면 고객님이 카톡이 와요. 카카오톡 채널 가입은 아시죠? 카카오 관리자 센터에서 가입하시고 셀러픽 셀러 매뉴얼이 있으니까 그대로 가입하시면 돼요. 그대로 하시면 되고 사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개인정보라든지 또 모자이크로 해서 보여드리면 보기 싫어가지고 셀러 매뉴얼 너무 잘 돼 있어요. 그거 보고 하시면 금방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 자, 개인 통관번호를 간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해외 현지에서 구매 완료됐다. 자, 구매가 완료가 됐으면 바로 고객한테 카톡이 날아갑니다. 해외 현지에서 구매 완료됐다. 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해외 현지 물류센터 도착했대요. 이게 집하지, 배대지죠. 셀러픽 배대지에 도착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통관이죠. 중국에서 한국으로 통관하는 것도 세관 통관 절차도 끝나고 국내 택배로 인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도 문자가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국 배송주 안내도 갑니다. 자, 이것만 하셔도 되는데 조금 더 붙여서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해보기도 해요. 이렇게 진행할 정도면 누구도 상품을 만족스러워하고 리뷰도 달아줍니다. 자, 상품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 상품이 진짜 완벽하면 좋죠. 완벽해요. 웬만한 중고 상품 안 좋은 게 없어요. 거의 다 대부분 좋아요. 진짜 싼 거 말고는.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서비스예요. 자, 우리 해외 구매대기잖아요. 온라인이잖아요. 그럼 배송이 걸린단 말이에요. 배송이 걸린 만큼 고객님이 안심을 시켜줘야 돼요. 안심을 시켜주는데 거기다가 그냥 자동화 시스템만 돌려놓으면 끝일까요?
안 되죠. 이 2주 기간이 짧은 기간도 아니고 긴 기간도 아니고 진짜 애매해요. 애매한데 이 기간 안에 고객님한테 무사히 잘 갈 수 있도록 안심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화면 같이. 자, 이렇게도 진행을 해서 안내를 해드렸고, 그 다음 또 뭐예요? 만약에 경로택배 착불이 나왔다, 보내주세요 하면은 그냥 이렇게 받아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수리가 필요해. 수리가 나왔으면 이 수리 견적 주세요, 보내드릴게요 해서 보내드렸어요. 마지막에 손표시 보이죠? 고객님, 오케이, 왔어, 확인하고 고객님들이 좋은 리뷰를 쌓아서 저 지금 정리자전거 계속 팔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시대상권, 그 다음에 세무 소명 자료 하는 방법, 경로, 그리고 어떤 상품을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팔아야 할 상품이 있고 안 팔아야 될 상품이 있고, 마지막으로 반품 CS 문제, 이 등을 전부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이걸 전부 거치면서 2년 3개월 좀 됐네요. 2년 3, 4개월 됐는데 이렇게 겪어오면서 별의별 진상 고객도 만나보고, 그리고 좋은 셀러분들한테 강의도 듣고 많이 쑥쑥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표님들이 더 잘 되게끔 응원을 해드렸지 안 됐으면 좋겠다, 배 아프다, 저는 그러지 않아요. 항상 저한테 와요, 저 매출 이렇게 왔어요, 어때요? 하면은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진짜 정말 축하드리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서 또 승승장구 하셔야죠. 또 목표를 또 말씀드려요. 그만큼 올라갈수록 그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크게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시작하다가 막막하신 분들도 있고, 중간에 약간 도움이 필요해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고, 혹은 저랑 비슷한 사람, 아니면 저보다 더 고수인 분들도 제 영상을 보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누구의 편견은 없고요. 있는 이제 그대로의 이론적인 부분이라든지 실행하는 부분들을 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큼 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만큼의 이제 실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또 돈을 버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민감하고 좀 예민한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이 5강까지 강의를 진행했던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더 건의를 하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가 만들어 볼게요. 근데 제가 영상을 완벽하게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없으시길래 거의 그냥 이대로 가야 되나라도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멤버십도 나와가지고 더 좋은 노하우는 이제 그쪽으로 풀어놓고, 기본적인 건 다 전체적으로 중요한 거는 여기 강의 5강까지 풀어놨으니까 5강까지 참여하셔서 들으시면 되시는 거고, 아무튼 여러분들은 진짜 크게 될 수 있도록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언제든지 이제 저희 카톡방도 오픈되어 있고 댓글도 항상 열어놓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 구매대행 기본 강의 1강부터 5강까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만약에 아쉽긴 하지만 어차피 저는 멤버십 쪽에도 계속 강의 풀 거고, 계속 기본적으로 낱개별로 하나씩 또 풀 거예요. 계속 나오는데 정식적으로는 여기가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사입 강의를 열어볼까 해요. 구대를 원하시면 포함해서 사입 강의도 진행할 수 있으니까, 제 강의를 만약에 듣고 싶으시다면 코칭 문의라든지 아니면 카톡방 이제 와서 저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곧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대표님. 감사합니다.